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든든한 전문가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데스 정준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스 정준호 이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사님이 직접 1: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런 소액 투자, 갭 투자라고 하죠. 소액 투자에 대한 그런 분들을 궁금증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재개발에 의한 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소액 투자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가져가시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개발이 되냐 안 되냐뿐만 아니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또 얼마나 빨리 되냐, 또 얼마나 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냐, 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그 물건이 아파트 새로운 주택으로 나타났을 때 또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갭 투자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역 선택이라든가 물건 선택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그 가치, 향후 가치 같은 것들도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전문가들과 같이 좀 한번 계획도 잡아보시고 또 같이 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천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잘 알아보시고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신 후에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무주택자인데 네, 직장은 마포구에 다니고요. 네, 저기 강서구 등촌주공 3단지나 네. 5단지 중 지금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어서 전화했어요. 네, 지금 무주택자 상황에서 이제 직장이 마포라고 하셨습니다. 네. 직장과의 거리를 생각하셨을 때 보신 아파트가 등촌 네. 주공 3단지 그리고 5단지 아파트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네. 어디를 가야 더 투자 가치도 있고 네. 실수요하기에도 좋은지 이사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신데 네네. 등촌주공 3단지라든가 아니면 5단지 둘 중에 하나를 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셨네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지방이라서 이제 딸이 직장을 거기 마포구에 다니거든요. 따님이 마포구 다니시니까 예, 출퇴근도 좀 지금 편하셔야 되고. 예. 네, 그쪽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따님이 이쪽에 전세를 살고 계시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치는 지금 3단지하고 5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요? 고등학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끼고 이제 양쪽 옆으로 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솔직히 입지를 분석하기에는 좀 뭐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가 아, 거의 그래요? 똑같다고 봐야 되죠. 네. 물론 뭐 3단지 쪽이 역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네. 뭐 5단지나 3단지나 입지적인 요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이 네. 입지 요건보다 좀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감사해요. 예. 네. 3단지, 5단지 이쪽 여기를 선택하신 부분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따님 출근도 있으실 거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뭐 혹시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나 같은 지금 음. 전세로 살고 너무 아파트가 올라 버려서 네네네네.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 전세금 3억이고 여유자금은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대출 조금 받아서라도 조금 대출 받아서. 예, 네.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지금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는 이제 딸은 네. 그쪽에서 이제 조금 살아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도 가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말은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따님 말씀이 맞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서울 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네. 더군다나 따님이 직장이 있으신 마포구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지금 등촌주공 이쪽 지역은 네. 조금 상대적으로 아직도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네. 저렴한 뭐 10억이 안 넘어가는 뭐 지금 여기 시세는 한번 알아보셔서 3단지가 한 얼마 정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이게 아마 예. 한 뭐 7억 정도면 예.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얘가 네. 조금 높아요. 한 7억 5천이나 뭐 8억 정도? 네. 그 정도 할 겁니다. 5단지가요. 아.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시세가 같은 평수대라면 비슷한 평수대라면 가격이 네. 그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네. 자, 요 두 아파트 단지가 아까 뭐 입지는 보실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워낙 가까운 위치니까 그렇지만 네. 다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3단지를 할 거냐, 5단지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뭐 실거주를 물론 하시겠지만 앞으로 네. 좀 약간 투자 가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파트 두 개 다 지금 연식이 좀 있어서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부분도 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5단지도 그렇고 3단지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 예. 5단지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3단지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3단지는 2단지하고 8단지하고 뭐 10단지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통합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5단지는 5단지 혼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3단지처럼 통합으로 진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이제 대단지로 하다 보면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이 추가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리모델링 하게 되면 비용을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대규모로 갈 때, 대단지로 갈 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라든가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이제 갈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면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업이 또 자초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보다 이렇게 5단지처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의견 모으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적으면 의견 모으기도 편하고 사업 진행 속도도 그만큼 빠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단지가 지금 사업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추진위도 설립이 됐고 지금 이제 3단지보다는 좀 한 걸음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개 중에 어떤 게 지금 선택하고 싶으냐 그게 저한테 궁금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5단지를 추천드려요. 아, 예. 예, 5단지를 하시는 이유는 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투자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 발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단지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거주의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5단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이쪽에 뭐 학원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이쪽 상가들이 좀 더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5단지 선호도들이 약간 더 높아요.
네. 3단지하고 5단지하고 굳이 비교하자니까 이렇게 그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5단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두 분 따님하고 다 가셔서 네. 또 단지를 보면 또 본인이 또 원하시는 또 그런 단지가 있을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그런 것도 네.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네. 제 결론은 5단지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은 시점입니다. 나쁘진 않으세요 아직까지는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더욱더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네.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진행 속도에 따라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일 때 빨리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5단지 신속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 더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임장 활동 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평택에 네, 지제역 더샵이랑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예, 예. 네,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주택 상황에서 지금 평택시의 더샵 지제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매도를 해야 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더샵 몇 블록이세요? 3구역이요. 3블록. 제가 제대로 찾았네요. 예, 예. 네. 이거 지금 뭐 궁금하신 게 향후 전망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네. 지금 뭐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조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더샵 구입하실 때 매수하실 때 언제 정도 이거 구입하셨죠? 분양할 때 매도했어요. 아니, 분양이면 2017년? 2017년 정도요. 네, 그러면 이거 분양하실 때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2억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2억 7천? 근데 지금 시세 얼마 정도 돼요? 지금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네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몇 년 사이에? 일단 그쪽에 인프라도 좋아지고, 네, 세계적으로 좀 집값도 오르고 네, 네. 해서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잘 보고 계시고요. 이제 평택 지역 자체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아, 예. 몇몇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예,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과도한 물량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 물량 공급이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몇몇 곳을 제외하고 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예, 그 예. 몇몇 곳은 어딜까요? 아직 오른 지역. 개발이 안 된 데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지제역 있잖아요. 지제역. 예, 지제역 일대하고 고덕신도시. 예, 그쪽 그 위쪽이 예,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쪽 주변 아. 쪽이요. 예, 평택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밖에. 그런데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량이 줄어들면 예. 이제 공급 물량들이 확 줄어들면 이제 안정화를 찾으면서 가격이 서서히 같이 올라갈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곳은 그런 이제 문제점이 없이 꾸준히 계속 올라간 곳이죠. 투자를 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2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고덕이나 이런 쪽이 앞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더 있죠. 지제역도 더 있고요. 그죠? 예, 예. 그게 알고 계세요? 예, 그 아파트 계속 짓는 거 네, 같아요. 고덕 쪽에 지금 계속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있고 신도시 들어서고 있고 또 지제역 쪽에 또 요번에 또 교통 호재들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죠?
GTX. GTX 노선이 2개나 지금 지제역 쪽으로 예. 연결을 한다 그러고 있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지제역 쪽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끊겼던 GTX가 밑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 지제역이 예. 더욱더 또 이제 집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동산 가격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죠? 예. 지금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청자님께서 위치하신 그 아파트가 지제역하고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뭐 이런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수도권 지역에는 이 역하고의 거리가 서울처럼 이렇게 가깝지를 못해요. 예.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 앞에 또 위에 또 저희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에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대단지 아파트들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수요들이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단지 쪽 그리고 대단지가 몰려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쏠리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해 주는 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제역 쪽에 교통 호재예요. GTX 노선들. 그래서 그 노선들이 지제역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쏠리는 시선이 다시 지제역 쪽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 부동산 시장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고요. 또 평택 지역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 확보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물량 이제 공급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점점점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예.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겹치는 지역이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계속 쭉 끌고가 될까요, 그럼? 네, 그럼요. 지금 갖고 가셔야죠.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가 또 좋은 호재가 생겼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호재가 들어오는 그 혜택을 좀 더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수도권 지역은 GTX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GTX가 결정적으로 서울 접근성이잖아요. 네네. 서울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가 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역에 이 부동산 가격을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좋은 호재가 딱 터졌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호재를 버리고 가신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맞겠죠. 네네. 네, 지금은 호재를 가져가셔야 되죠. 물론 이거보다 예. 훨씬 좋은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또 투자처라든가 그런 여건이 있으시면 옮겨가는 것도 맞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시라면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보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제역 부근에 호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면목 본동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 그 민간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예, 근데 그 뭔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고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목 네. 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면목 본동 네, 70-85번지입니다. 70-85번지요. 70-85번지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이사님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예.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70-84번인가요? 82번지인가요? 70-85번지입니다. 85번지인가요? 예, 예. 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최근에 그 신속통합으로 지정된 곳이네요. 네네. 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이네요. 작년 말에 지정이 됐죠. 예, 동네 그냥
크게 프랜카드 같은 게 붙여 네.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 궁금하신 게 어떤 내용이세요? 이게 뭐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궁금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집사람 오고 반려견이 좀 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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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려견이 또 가끔 또 그냥 또 멍멍 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딴 데로 좀 올가을에 이사 좀 해볼까 해서요. 근데 하나같이 동네 분들이 네. 좀 더 기다리라고 아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 그 이사를 가실 계획을 잡으셨었네요. 그죠? 가을 정도로. 그죠? 네네. 네. 그런데 동네 분들 말씀 들으셔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여기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그 작년 2021년 12월 말에 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후보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명목동 여기가 지금 포함이 됐는데, 네. 네, 명목동 포함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후도도 있지만 이쪽에 노후도뿐만 아니고 이쪽에 지금 면목역이 가까이 있잖아요. 7호선. 네네. 그 7호선 라인이 상당히 좋은 라인 옆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요즘 이 신속통합 후보지들 중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역세권으로 많이 잡아요. 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신속통합이 돼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 가정할게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네. 이쪽에 지금 역세권을 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좋겠죠. 서울시에서 네네. 7호선 예. 좋은 라인, 아주 핫한 라인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 좋을 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사장님께서 물론 반려견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하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점점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좀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계시다가 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마다하시고 딴 데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민간 재개발은 재개발입니다. 네. 공공재개발은 처음부터 네. 끝까지 공공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민간 재개발은 나라가 아닌 그 민간이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봤을 때 민간 재개발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이 민간 재개발보다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인허가 절차라든가 지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빨라서요.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네. 신속통합은 이 두 개 섞었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계획은 뭘 섞었냐면 앞에 인허가 지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한 5년에서 막 그렇게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 진행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어요. 민간이 진행하는 건데도 마치 공공이 진행하는 것처럼 빨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진행 속도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같이 섞어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이 두 장점을 섞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도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많은 이제 완화나 많은 정책들을 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또 대통령님 바뀌면서 또 그 부분과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지역, 요 지금 물건지 지역의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모님께서 고려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 조금 뭐라 그러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지금 사장님께도 고민을 하고 계셨잖아요, 시청자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덜어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이게 또 재개발이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좀 지치시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12, 3년, 뭐 빨라야 12, 3년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으로 진행하다 보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또 획기적으로 빨라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뭐 반려견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으시더라도 네. 그 불편함을 조금 더 참으시면 네. 시청자님한테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은 잘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예, 주변 분들 말씀 잘 들으셔요. 네. 그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사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급매물이 나와서인지 갈아타기나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고민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해주시기 위해서 정준호 이사님이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요즘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대통령님이 이 정책을 핀다라는 이 변화의 바람을 좀 불어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게 순풍을 달고 갈지 아니면 역풍을 맞아서 태풍을 맞아서 좌초가 될지 상당히 좋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풍을 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열심히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역풍을 맞거나 태풍에 의해서 좌초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떤 분이 성공을 할 수 있냐는 솔직히 혼자 결정하시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순풍이고 어떤 지역으로 가야지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혼자 판단하시기 되게 힘들어져요. 이런 많은 변화의 시장이 있을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방향 그리고 가셔야 될 그 방향에 대한 그 정확한 물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순풍을 타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액 투자는 투자 금액은 아파트보다 적지만 분석은 훨씬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대면 상담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열심히 여러분과 이게 전화 상담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소액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있지만 기대감이 커진 만큼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정준호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딸 명의로 빌라를 갭 투자 목적으로 구입 예정인데 딸과 주민등록지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서 세대 분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취득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주셨네요. 이 세대 분리의 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에 아마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셔갖고 자녀분들이 세대가 분리됐을 때 나갔을 때 그때 세대 분리의 하나의 요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분이 만 30세 이상 되신 분이 주소지를 따로 분리해 나갔었을 때 세대 분리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세가 안 되셨고 결혼을 안 하셨지만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제 확실한 소득이나 그런 소득이 인정되는 증빙이 되는 그런 직장에 의해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데 직장은 서울에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해서 세대 분리를 해 나갈 때 이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세대 분리 인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가셔야지 세대 분리 요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요즘 들어서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는 소문이 돌아서 걱정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 이랬네요. 요즘 송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송도 지역은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약간 지금 내려간 그런 뭐랄까 조정이 약간 됐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지역이나 뭐 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살짝 내려간 이유는 지금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뿐만 아니고 청라라든가 그리고 영종도 뭐 이런 쪽에 지금 계속 지금 아파트 물량들이 또 검단까지 물량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물량의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약간 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방 송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뭐 내려온 거에 대해서 큰 신경 쓰지 마시고 향후 계속 보유하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관악 휴먼시아 1단지 1년 전에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잘못 산 게 아닌가 불안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랬네요. 관악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동안에 좀 안 좋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죠. 위치상으로 너무 좀 외진데 구석에 있더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요즘 최근에 좀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지냐? 뭐 실질적으로 좀 아직 좋아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통, 지금 가장 힘들었던 교통이라는 그 호재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난곡선이라는 게 신림선, 그 관악구 전체의 난곡선, 신림선, 뭐 그 선들이 서부선 같은 게 생기면서 이 교통들이 관악구 전체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난곡선이 생기면서 바로 앞에 단지 앞쪽까지 지금 전철이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올랐고요. 또 향후 이 부분을 충분히 누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교통의 호재가 눈앞에 가시권으로 보일 때까지 보유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 한국아파트 26평 임대 중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 뭐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평 쪽에 보시게 되면 1호선 라인이 있는데 부평의 아파트 가격들은 1호선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1호선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부평 지역 같은 경우가 괜찮은 경우가 요즘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이라든가 뭐 부천이라든가 아니 광명시 쪽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로 옆 지역인 부평 쪽으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 쪽의 가격을 점점 지금 조금씩 또 다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평 지역 자체에 서울 접근성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서울 접근성을 좀 바라면서도 또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평 쪽의 수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부평의 수요들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외져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도 조금 뭐랄까요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보유보다는 조금 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흐름을 좀 보시다가 가격 흐름이 좀 멈췄다 싶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조금 더 있을 거니까요. 멈췄다 싶으실 때 그때 한번 매도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현대홈타운 25평이 있는데요. 주변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주셨네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 보시게 되면 연신내라든가 불광동 쪽에 뭐 GTX 노선도 들어오고 또 불광동 지역에 여러 개발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에 의해서 향후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요. 이런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의 또 장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주변의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값어치가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불광동과 연신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부동산 가치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소사지구 효성 해링턴 아파트 29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 입지적인 조건이 조금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월세나 이런 그 수익형 목적으로는 좀 괜찮으신 부분이 있으나 투자형으로는 그렇게 크게 좀 올라가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기에 수익형 모델이 있는 곳에 물건들이 있고 또 투자형 물건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수익성에는 괜찮으나 수익형 물건은 괜찮으나 투자형 물건에서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빠지는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위치죠. 입지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가구의 접근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외진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성 목적으로만 갖고 계신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투자성 목적으로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더 문자 메시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강명의 역세권 휴면지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산의 중앙역 앞에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1가구 2주택이라 궁금하고 또 네. 제가 그 강명의 네. 역세권 휴면지하는 2011년도에 그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번도 그 세만 주고 거주를 안 해서 네. 그 양도세 부분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지금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세금이 제일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네, 광명시의 휴먼시아 아파트는 2011년에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고 이 부분이 네, 좀 네, 궁금하다고 네. 하셨고 또 가지고 계신 주택이 안산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향후 전망과 또 세금에 관련해서도 이사님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세권 반갑습니다. 휴먼시아 몇 단지예요? 휴먼시아 3단지요. 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네, 네. 네. 지금 이게 고민되시는 게 역세권 네. 휴먼시아 3단지를 매도를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 1가구 2주택이어서 그 제가 한시적으로 그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네, 다주택자들을 말씀드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죠.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화를 해주는 건가요? 네. 기간은요. 네, 기간은 올해 22년이죠. 22년 네, 5월 10일부터 네, 23년 네. 5월 9일까지예요. 네, 네. 1년간 다주택자들을 중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네. 이제 양도세가 중과됐었잖아요. 네, 네. 중과되는 네. 거를 1년간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금 네. 부분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네. 다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질 만한 부분, 상대적으로 네. 조금 좀 값어치가 약간 밑에 떨어질 만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갖고. 아닙니다, TV를 아닙니다, 못 보고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다주택 양도 중과 배제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그게 또 고민이고 또 그 저희가 2011년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그 한 번도 거주를 안 했거든요. 이거가 근데 2011년도에 분양 받으셨어요? 광명 역세권 네, 휴면시야를? 네, 네, 2011년에? 네, 네, 예. 그래서 2011년에 분양 받으셔서 거주를 안 하셨는데 네. 거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거에 지금 고민이신가요? 네, 그 팔 때 그 세금이 거주를 안 해서 네. 그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예. 고민 안 네. 하셔도 돼요. 2011년 때는 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보유하셨잖아요. 네, 네. 보유하신 건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네. 특별 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부동산을 3년 네. 이상 가지고 있으시면 네,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연 몇 프로씩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 퍼센테이지를. 네. 그런데 요번에 네. 이제 요번 다주택자들한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했잖아요. 원래 중과가 배제가 안 되면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네.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장기 보유 네.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15년에 걸쳐서 총 네.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네. 연 맞습니다. 2%씩 계산하셔갖고 네. 그 해당 프로테이지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 매도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혜택 꼭 챙기시고 계속해서 고민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02-1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지금 네. 구로 3동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도할 마음이 있어서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구로 현대 아파트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대림역 근처에 있는. 네, 네, 저기 구로 현대 아파트. 예, 예. 지금 궁금하신 게 뭐 네.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고 싶으셔서?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아, 네, 네. 장점은 뭐냐면 최고의 역세권에 있죠. 네. 7호선, 2호선,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예, 바로 그것도 지천에 갖고 있죠. 학교도 바로 옆이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이 2호선이 지상철이죠. 네, 네. 네, 지상철 좀 높게 고가 다리에 높게 올라 있는 지상철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지상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점 그리고 또 요 주변 지역에 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죠.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점. 네.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격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한 상승세는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높게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만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선호도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특별한 특별한 이주 계획이나 뭐 이런 이사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모르겠지만 그냥 갖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뭐 좀 신길 지역이라든가 구로 지역, 신길의 뭐 신길우성이라든가 구로 구로 연예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뭐 한 1, 2억, 2억 정도밖에 여유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 가격 네. 차이는 나니까요. 네,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아, 거기 지금 신분당선이 2025년쯤에 네, 그쪽으로 들어서죠.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럼 한 2, 3년 후에 이거를 매도한다. 2, 3년보다는 지금 하셔야죠. 지금 가격 차이가 지금은 얼마 안 나지만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실 거면 지금 갈아타시고 아니시면 계속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그럼 이게 2, 3년 후에는 이 구로 저쪽으로 옮겨 탄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 차이가 여기- 많이 날 거예요. 갈아타실 거면 올해 안에 갈아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분당선이 아직 신안산선이 들어왔을 때 가격 변동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하고 신안산선하고는 크게 여건이 없는데요. 그 디지털역이 신안산선 그 역세권 되거든요.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적으로 옮겨가시는 게 더 좋아요.
또 자세한 것도 궁금하시면 다음 시청자분 계시니까요. 자세한 거 네네네. 궁금하시면 따로 또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바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노원구 공릉동에 네. 공릉 2단지 라이프 아파트 15평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노원구에 있는 하계 장미 아파트 18평으로 갈지 네. 아니면 하남시에 있는 부영 아파트 20평으로 갈지 그게 조금 고민이 돼요. 어떤 게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매도하고 보신 아파트 2개 이사님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하계 장미 6단지 보고 계세요. 네. 하남시는 저 하남시청, 저 하남 검단산역 있는 쪽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갈아타시고 싶으시죠? 네, 갈아타고 싶어요. 네. 여기로 가세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계 장미 6단지로 가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 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갈아타시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하남시가 요즘 뭐 하남시 해갖고 신도시 되고 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네. 않는데 네.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하고의 좀 차이점은 영원히 네. 좀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상계동부터 시작해서 중계 하계까지 지금 재개발들이 재건축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 지역들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향후에요. 거기에 편승돼 있는 게 낫겠죠. 서울시에 큰 신도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네. 거기에 지금 하계장미 6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조건부로 네.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는데 적정성 평가를 또 한번 거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첫 테이프를 잘 끊어서 가고 있어요. 또 새로운 정부는 지금 그 부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타이밍에 타셔야죠. 그 흐름을. 네. 분위기를 올라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공릉라이프 여기서 네. 옮겨가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네. 이제 하계역 여기 7호선 노선이잖아요. 네. 뭐 좀 아까 분한테도 말씀드린 7호선 노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동북선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향후에 지금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지는 바로 앞에 끼고 있죠. 역을요. 네. 더블 역세권에 서울시에서 더블 역세권에 그것도 괜찮은 노선에 네. 네,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단지 규모도 크잖아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랑 9호선도 또 나중에 연계된다고 하잖아요. 연결되겠죠. 그런데 네. 그 부분보다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아, 네. 하남시를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나쁘진 네, 않는데 얘랑 비교를 하면 얘가 더 네. 낫다라는 거죠. 아, 더군다나 네. 지금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남시에 있는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직 얘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게 벌써 첫 테이프를 끊고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고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했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재건축에 네.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안전진단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되게 그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그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죠. 아, 굳이 아직 출발도 안 하는 차를 타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여기에 네. 좋은 요인들이 계속 옆에서 생기고 있는데 네. 왜 그걸 걷어차고 그쪽으로 가죠? 근데 제가 이제 장미로 만약에 가게 되면 올해 몇 년 정도를 보유를 좀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그거는 거죠?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구체적인 예. 상담은 조금 이따 네. 나중에 다시 전화 한번 주시면 상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네. 하계로 갈아타셔라. 하계 장미로 갈아타셔라. 그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예, 또 감사합니다. 따로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매도 계획 잘 세워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 하단의 번호 02-2638-391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